거대한 변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아주 큰 사건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은 사실 훨씬 더 작고 미세한 신호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단위, 바로 이 효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을 읽는 하나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장이 붕괴된다거나 기술이 혁신하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사건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스템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주역은 바로 이 미세한 시작점을 포착하는 정교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변화의 최소 단위를 정의하고요. 그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동적인 신호라는 걸 밝힐 겁니다. 이어서 6단계 구조와 위치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에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감지하는 방법론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게 예언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역은 이 복잡한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실제로 구성하고 또 발생시키는 가장 작은 단위를 정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는요, 주역이라는 전체 시스템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변화를 일으키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어떤 부품이라기보다는 변화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동력원, 그러니까 엔진 같은 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효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오해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효는 멈춰있는 도형이나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대비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효를 그저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 그러니까 정적인 기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효의 본질은 상태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특정 상태를 표시하는 계기판의 경고등 같은 거죠. 이어진 선, 즉 양효는 특정 지점에서 에너지가 지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고 힘이 작용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신호인 거죠. 반대로 끊어진 선, 음효는 에너지가 잠시 멈췄거나 아니면 다른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활성 상태가 아닌 일종의 대기 상태 또는 변화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효는 긍정적이고 음효는 부정적이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고요. 단지 에너지의 움직임을 데이터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효는 6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6단계 구조가 가진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6에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상황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최적의 해상도를 찾은 아주 구도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해요. 너무 단순하지도 또 너무 복잡하지도 않게 상황의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단계인 셈이죠. 이 6단계는 크게 3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2개의 효는 상황의 시작과 기반을 보여주고요. 가운데 2효는 과정의 전개와 도정을, 그리고 맨 위 2효는 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의 의미는 그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효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똑같은 양효나 음효라고 해도 6자리 중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효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이 아니라 전체 구조 속에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정보 단위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효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어떤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한 효는 전체의 균형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죠.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효는 상황이 정점에 달했거나 곧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처럼 위치가 곧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점, 즉 변화가 시작될 임계점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이걸 변효라고 부릅니다. 변효는 6개의 효 중에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서 곧 다른 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건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민감한 지점이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이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변효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지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기를 유심히 봐라 라는 아주 강력한 주의 신호인 셈이죠. 판단은 스스로 하되 당신의 모든 분석 역량을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주역은 미래를 맞히는 예언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분석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가장 불안정하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려주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고대적 시스템 사고, 즉 시스템 띵킹 프레임워크인 셈이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효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고감도 센서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주역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효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효는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고 그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변화가 시작될 가장 불안정한 지점, 즉 변효를 포착해서 우리에게 행동 지침이 아닌 주의를 집중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준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역의 효는 결국 세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안에 미세한 변화 신호를 읽어내는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통해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 여러분의 업무 혹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알리는 가장 작지만 결정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입니까?